됐나요? 자, 이제 이제 D로 가봅시다. 2D 이름을 몰라. 2D가 뭐지? 2D가 State Function and Exact Differential이에요. State Function and Exact Differential. 아, State Function 여태까지 다 얘기했네? Exact Differential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앞서서 엔탈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엔탈피에 대해서. 그죠? 엔탈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이 엔탈피가 기본적으로 T에 대한 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죠? 템퍼러처에 대한 엔탈피가 템퍼러처의 함수로서 CPDT라는 이퀘이션을 가져왔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액션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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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리액션 표현이 이제 끝났잖아. 그죠? 그럼 뭘 더 해? 다 했는데. 그죠? 그죠? 뭘 더 해야겠어? 다 했는데. 그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엔탈피로 뭐 계산한 적 있어요? 너네 엔탈피 써? 여러분들 엔탈피 쓰나요? 여러분들 엔탈피 안 써요. 여러분들 엔탈피 쓰지. 여러분들 엔탈피 쓰지만 그거는 고체나 액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보통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엔탈피란 개념을 다이렉트로 적용을 잘 안 해요. 그죠? 무슨 에너지 씁니까? 그죠? 깁스 프리 에너지 씁니다. 그죠? 그러면 엔탈피가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엔탈피가 뭐가 잘못됐죠? 자, 우리가 요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쓰죠. 내부 에너지도 템퍼러처 디펜던스가 있어요. 그죠? 내부 에너지 템퍼러처 디펜던스에 있고 엔탈피 템퍼러처 디펜던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언제야? 이게 다 아이디얼 가스야. 일단 아이디얼 가스요. 그치. constant volume, constant pressure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컨스탄트 볼륨과 컨스탄트 프레셔를 굳이 의미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엔탈피든 내부 에너지든 그 변화는 볼륨과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죠? 지금까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 우리가. 그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U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인데 키네틱 에너지가 템퍼러처랑 디펜던스가 있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당연히 이 디펜던스를 가질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썼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죠? 그죠? 보세요. 이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를 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거지만 변수가 몇 개요? P, V, T, N 4개요. 그죠? 근데 몰라메스를 가정하면 이게 원몰 단위, 1몰 단위를 가져가면 얘가 지워져요. 그죠? 그러면 변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이 중에 독립 변수 몇 개죠? PV는 RT잖아. 그죠? 그러면 PV를 알면 T를 알아요, 몰라? PV를 알면 T를 알잖아. 그럼 얘가 독립이야? 독립항은 2개예요. 2개. 2개를 알면 알 수 있어. 이퀘이션이 있으면. 물론 이렇게 이퀘이션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퀘이션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얘네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그죠? 독립항은 2개예요. 독립항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다시 다룰 거예요. 다시 다루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PVT 중에 2개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PVT 중에 2개를 알면 이 중에 2개를 알면 U를 알거나 H를 알 수 있다. 예요. 맞죠? 맞죠? 그죠? Pure material 때 가능한 얘기요. Pure material 아니면 당연히 N1, N2 뭐 material 믹스처다. 믹스처면 2개의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 한 물질의 몰라 프로퍼티랑 두 번째 물질의 몰라 프로퍼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연계된 입장에서 하나를 지우면 4개. 아니다. 뭐 하나의 몰라메스를 하나를 고정시켰다 치면 하나를 기준으로 고정시켰다 치면 하나를 지워서 얘는 이제 지워지고 3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퓨어 머티리얼일 때 TVT가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2개가 독립항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2개를 알면 얘네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요렇게 두고 풀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애매한 거지. 리얼 스테이트를 이걸로 보여준다? 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t만 바꾸면 얘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뭔가 다른 바뀜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바뀜. 그 다른 바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U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U. 그죠? 기본적으로 얘는 다 독립이요. 그러니까 얘는 다 대등한 애들이에요. 대등한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와도 상관없어. 이거 셋 중에 뭘 갖고 와도 별 상관없었거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U라는 건 볼륨과 템퍼러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기본적으로 볼륨이 일정할 때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죠? 볼륨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죠? 볼륨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된다고 다 얘기했는데 볼륨 바뀔 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다들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볼륨과 템퍼러처의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H는 똑같은 이유로 프레셔와 템퍼러처의 펑션이다 라고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 볼륨이 컨스탄트일 때 얘가 그래 Q라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볼륨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에어. 볼륨 바뀌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변하는데? 볼륨 바뀌면 어쩔 거야? 에어. 그죠? 그러면 얘가 알고 싶은 건 볼륨이 바뀔 때, 에이, 이렇게 똑같냐? 볼륨이 바뀔 때 내부 에너지 어떻게 변하는가? 겠죠? 이걸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잘라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죠? 요걸 생각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은 똑같죠? 프레셔가 변할 때 엔탈피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데? 요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엔탈피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거 바뀌어도 돼요. 바뀌는 게 낫겠다.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을 때 프레셔가 바뀌었을 때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는데? 프레셔의 변화가 템퍼러처에 영향을 주나? 라는 고민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볼륨의 변화가 내부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주나? 프레셔의 변화가 템퍼러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에너지가 고정됐다고 한다면? 이게 고민이요. 고민거리. 이게 고민거리요. 이 고민거리를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이 고민거리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푼다기보다 관측할 수 있는 거죠. 수식적으로 관측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지금 U라는 애는 function of U는
뭐 어떤 펑션인지 모르겠지만 V랑 T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V랑 T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U라는 애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죠? DU는 맞아. 이 장의 이름이 exact differential이잖아. 그죠? exact differential은 이게 exact하게 답이 나오면 exact differential이에요. 이게 exact하게 답이 나오면 exact differential. 상태함수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상태함수를 통해서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고 미적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U, 네버너지 U의 어떤 펑션만 그릴 수 있으면 이런 다양한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쨌든 함수죠. 펑션. 그죠? 그 펑션 자체예요. 그 펑션 자체를 얼마나 제너럴라이즈해서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아이디얼 게스, 퍼펙트 게스를 공부할 때부터 원했던 거야.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지. 그게 열역하게 히스토리예요. 그럼 이 DU를 생각합시다. DU. 이게 다 exact differential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DU가 뭐죠? 여기서? 저거, 요걸 전미분한다. 요걸 전미분한다. total differential 한다. 라고 하면 V와 T의 함수니까 V와 T에 대한 각각의 partial difference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DV를 나누죠. 이게 DV와 DT니까 DV로도 미분을 하고 T로도 미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라운드 U, 라운드 V도 미분을 해야 되는데 템퍼러처 일정할 때 그죠? 템퍼러처 일정할 때 이거의 DV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T 볼륨이 일정할 때 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요거죠. 여기 한쪽이 U고 뭐 이쪽이 V T다 하면 여기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데 아쉽다. 여기 어떤 서페이스가 있을 때 이 서페이스에 대한 벡터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이 서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요 랜덤한 디스턴스, 요 랜덤하게 미소 구간을 간 거를 알고 싶으니까 요 미소 구간은 이쪽 측으로 간 거와 이쪽 측으로 간 거의 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쪽 측으로 한 것과 이쪽 측으로 한 거의 합 해서 벡터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칼큘러스 시간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 칼큘러스 시간에 다 하고 다 까먹었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요건 뭐죠? 요게 CV죠. 그죠? 요 연용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du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사실 요것만 없으면 du는 CVDT예요. 그죠? du는 CVDT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볼륨이 일정할 때 du는 CVDT예요. 그래서 여기 볼륨 텀이 없어지니까. 그죠? dv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하면 이거를 파이 t라고 쓰고 이걸 internal pressure라고 불러요. internal pressure. 자, 우리가 앞서서 요 인터널 앞서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예요? 이거. 이제 볼륨이 바뀔 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응? 볼륨이 바뀔 때 내부 에너지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아이디얼 가스에선
아이디얼 가스는 안 바뀌죠. 그죠? 그죠? 아이디얼 가스는 볼륨이 바뀌어도 왜?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니까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볼륨이 바뀌어도 내부 에너지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륨이 바뀌었을 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요런 그래프 예전에 그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를 놓고 이쪽 축으로 람다 혹은 디스턴스를 놓고, 그죠?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 디스턴스, 그죠? 그냥 디스턴스를 놓고 얘네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여기를 제로로 놓으면 아이디얼 가스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리얼 가스라는 건 어떻게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리얼 가스는 attraction 될 수도 있고 repulsion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에 따라서 attraction force가 나타나거나 repulsion force가 나타난다. 그죠? 자, 여기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템퍼러처 일정하니까 키네틱 에너지를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대충 U로 바꿔봅시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고 키네틱 에너지는 어차피 템퍼러처 일정하면 컨스턴트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U로 바꿔볼게요. 디스턴스는 볼륨이 익스펜전 되면 당연히 디스턴스가 늘어나겠죠. 거기 있는 물질이 양이 똑같은데. 그죠? 물질 양이 똑같은데 볼륨이 늘어나면 당연히 디스턴스 늘어날 거야. 그럼 이걸 볼륨으로 생각합시다. 볼륨이야. 그러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넣으면 이쪽과 이쪽에 차이가 생기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해? U를 V로 미분하니까 DU, DV가 될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야. 이거. 정확하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거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건 뭐야?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그죠? 그죠?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아이디얼 가스 어디야? 여기야. 그죠? 아이디얼 가스는 화이트가 제로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요 리펄전과 어트랙션이 있는 데서는 파이T라는 애가 존재한다예요. 그죠? 파이T라는 애가 존재한다. 그럼 얘네가 뭐에 영향을 끼치냐? 포텐셜 에너지에 영향을 끼친다. 포텐셜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 인자가 존재한다. 그게 내부에서 작동하는 프레셔다. 그죠? 요거 U는 에너지 텀이잖아요. 그죠? P 곱하기 V를 하면 뭐요? P 곱하기 V 하면 에너지잖아요. 그죠? P 곱하기 V 하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에너지 텀이요. 요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누니까 이건 프레셔 텀이에요. 이건 무조건 프레셔 텀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도대체 이 프레셔가 뭐냐 이거죠. 이 프레셔가. 이걸 인터널 프레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인터널 프레셔라고 부르는데 이게 프레셔니까 이건 프레셔잖아.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누면 당연히 프레셔예요. 이게 파스칼로 단위가 나온다고. 파스칼로. 그럼 도대체 이 프레셔는 어디서 기인하는 프레셔냐? 어디서 기인하는 프레셔냐? 이 프레셔는 얘의 기울기다.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T가 음수일 때, 그죠? 파이T가 음수일 때 리펄전이 일어나고 파이T가 양수일 때 어트랙션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파이T,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말씀하시오. 천천히 하고 말씀하세요. 뭐가? 여기서? 여기서 잡아당긴다고? 여기서 왜 잡아당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잘라서 이쪽은 리펄전이고 이쪽이 어트랙션 아니냐. 그지? 여기가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0보다 작은데, 그지? 포텐셜 에너지가 0보다 작은데 무슨 소리냐? 이거 리펄전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리펄전인 이유는 내가 로케이션이 여기란 말이야. 내 지금 볼륨이 여기야. 볼륨이 여기야. 이 에너지는 이 볼륨을 바꾸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 볼륨 일대의 에너지야. 그지? 이 볼륨을 바꾸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에너지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 볼륨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에너지예요. 그죠? 내가 이 볼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이만큼의 힘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로 떨어진다는 건 이거는 인력이 있다는 거고 이게 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혹은 이 정도 인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포스가 아니잖아. 에너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인력이 있는데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당기는 힘이 요 정도의 에너지를 준다. 이 정도 에너지를 기여할 수 있다요. 근데 얘가 볼륨이 커지면 이 기여도가 높아진다. 그죠? 이게 볼륨이 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떨어진다요. 요 상황에서는 내가 옆에랑 홀드하고 있는데, 손을 잡고 있는데, 멀어지면 더 세게 잡는다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토탈 에너지가 떨어진다. 토탈 에너지가 떨어진다. 포텐셜에 의한 토탈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당연한 건데, 에너지가 얘가 제일 낮잖아, 여기가. 에너지가 제일 여기가 낮으니까 어떤 물질이든 여기 있고 싶어. 그지? 여기 있는 애도 일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일로 가고 싶잖아. 일로 가면 어떻게 돼? 볼륨이 익스펜전 되잖아. 그러니까 리펄전 하고 싶은 거지. 더 멀어지고 싶은 거지. 맞죠? 이 에너지가 음수인 거 맞아.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인 거 맞아. 얘도 충분히 안정적일 수 있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지금 50만 원을 갖고 있어. 난 충분히 부자인 것 같아. 무슨 의미가 있어? 옆에가 100만 원 있으면. 난 마이너스 50만 원 있는 거지. 그잖아. 그죠? 얘는 일로 가고 싶은 거지. 얘가 아이디얼 게스보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낮아요. 그죠? 얘가 아이디얼 게스를 생각했을 때보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낮아. 그 말은 얘도 뭔가 옆에 애들이랑 어느 정도 에너지를 쉐어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 입장에서. 얘가 옆에 아이디얼 게스가 있어서 아이디얼 게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리얼 스테이트인데 이건 그냥 임의의 스테이트고 얘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가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무시하는 그런 그 환경, 말도 안 되는 환경일 뿐이고 리얼 스테이트인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져.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리펄전 포스를 받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델타 에너지를 얘기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델타 값이 중요한 겁니다. 얘랑 얘의 델타 값이 중요한 거죠. 그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폴스가 늘어날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이티가 0보다 작을 때 리펄전을 하고 파이티가 0보다 클 때 어트랙션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책에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뭐 V면 파이 t가 있고 파이 t가 양수면 이게 어트랙션이고 여기가 파이 t 여기가 파이 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리펄전이다 라고 표기가 돼 있을 텐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원한 건 du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뭐 여기는 CV DT고 응? 얘네를 이제 DT로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DT로 다시 한번 나누는데 프레셔가 일정할 때 DT로 나눠볼게요. 프레셔가 일정할 때 DT로 나누면 이거는 TT로 나눴으니까 파이 T에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 CV만 남을 거예요. 네. 됐나요? 그죠? 이 이퀘이션이 어떻게 변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볼게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퀘이션이 이게 있어요. 그죠? 엔탈피. 이게 뭐예요? 이게 P죠? 그죠? CP예요. 그죠? 근데 얘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지? 얘가 du 플러스 pv dt p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du dt p 플러스 dpv dt인데 dpv dt의 p인데 p가 컨스턴트니까 P는 앞으로 빠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P, V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기서 보면 얘는 CP-P dV dt P 이렇게 되나?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CP가 저렇게 되고 얘가 얘니까 그죠? 얘가 얘니까 얘는 du dt p는 그러면 얘는 cp p dv dt p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CP P dV dt P는 파이 T dV dt P 플러스 CV 이렇게 돼요. 얘를 넘기면 CP CV는 파이 T dV dt P 플러스 P dV dt P 이렇게 되네요. 그죠?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를 이게 끝이에요. 여기 끝인데 요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를 템퍼러처를 올렸을 때 볼륨이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셔를 고정하면 템퍼러처 올리면 당연히 볼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볼륨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프레셔를 고정했을 때, 템퍼처 올렸을 때, 볼륨 올라가는 정도. 이거를 토탈 볼륨을 나누면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퍼센티지. 그죠? 그죠? 템퍼처 올렸을 때, 볼륨이 올라가는 정도를 토탈 볼륨을 나누면 어떤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나올 거예요. 토탈 볼륨당 얼만큼의 볼륨이 템퍼처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그죠? 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죠? 이 결국에는 퍼센트 퍼 T, 도시, 켈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단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흔히 expansion coefficien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익스펜전하는 개수, 그죠? 익스펜전이 뭐지? 팽창 개수, 그죠? 익스펜전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거를 알파라고 씁니다. 그죠? 알파라고 써요. 그래서 CP-CB는 파이 T에 플러스 P에 알파 파이 T 플러스 P의 볼륨이요. 잘 찍히고 있나요? 좋습니다. 잘 찍고 있습니다. CP-CV는 알파 파이 T 플러스 P의 볼륨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CP-CV가 뭐였죠? 아이디얼 가스에서 R이었어요. R이었어요. R이었어요, R. 그죠? 그죠?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R이었어요. 요거 계산해보면 됩니다. 요거. 여기 볼륨 지워지죠? 여기 지워지죠? 그리고 V, dt, B인데 얘가 뭐예요? 얘 V, BV는 RT니까 얘가 RT, P예요. 사실 이거 N을 쓰나 안 쓰나 상관없죠? 몰라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요거에 라운드였는데 RP는 전부 다 빠지죠. R분의 P 빠지고 라운드 T니까 P니까 요건 없어져요. 그죠? 그럼 여기 남는 게 요거밖에 안 남아요. 지금 요거밖에 안 남고 요거밖에 안 남고 V는 어차피 사라졌고 여기서 1/2 V랑 사라졌고 여기다가 그러면 파이 T 플러스 P를 곱해야 되는데 아이디얼 가스에도 이것도 제로니까 요거가 날아가면 R이에요. 그죠? 아이디얼 가스에서 이건 컨스턴트 R이었어요. 컨스턴트 R이었는데 실제로 얼만큼 차이겠냐? 이 CP랑 CV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프레셔가 일정하든 볼륨이 일정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계산했을 때도 다 어떤 내부 에너지를 볼륨과 템퍼처의 항으로 나타낸 거거든. 그죠? 근데 요거를 당연히 프레셔와 볼륨의 항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CP, CV는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CV 쪽으로 하면 컨스턴트 V니까 컨스턴트 V는 요쪽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개념이고 CP는 요쪽 라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니까 요거 두 개의 벡터 값,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전체 내부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CP랑 CV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가 꽤 중요한데 이 CP랑 CV는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유의 코에피션트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얘가 실제로 얼만큼 볼륨이 템퍼처에 따라서 익스펜전 되는지의 계수와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내부의 인터널 포텐셜 내부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이 인에서 나타나는 프레셔
여기 내부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포텐셜이죠. 이거는 리얼 포텐셜이고. 그죠? 얘네들을 더했을 때 그 값이 얘네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알죠? 요게 리얼이에요. 리얼 스테이트. 리얼 스테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럼 리얼 스테이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해 줘야 되는 건 뭐냐? 그게 뭐야? 리얼 스테이트를 알기 위해서 측정해 줘야 될 거. 이거랑 이거지. 이거랑 이거 두 개만 측정해 주면 리얼 스테이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얘는 특히 중요한 건 얘가 포텐셜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역할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프루브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리얼 스테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수식화할 거냐. 리얼 스테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과학은 모든 과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죠? 모든 과학은 관찰이죠. 그죠?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현상을 관측하는데 어떻게 수식적으로 이 현상을 하나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연력학이라는 건 히트의 출입으로 인해서, 그죠?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서 상황들이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그 스테이트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단순한 어떤 수치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알겠죠? 그거를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진행을 해봐야죠. 그죠? 이번엔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엔 뭘 해야 되죠? DU를 했으니까 DH를 해야겠죠. H는 아까 뭐라고 했죠? H도 결국에 PVT의 함수인데, 그 중에 H를 위해서 우리는 뭘 보고 싶다? T를 보고 싶다. 그죠? 저희가 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얘를 그냥 미분하고, 그냥 미분한 값을 리얼 스테이트라고 이해하는 뿐이에요. 리얼 스테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하고, 그거를 측량해주면 리얼 스테이트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디얼한 스테이트와 리얼 스테이트의 차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디얼 스테이트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리얼 스테이트. 아이디얼 스테이트, 리얼 스테이트. 아이디얼 스테이트, 리얼 스테이트. 그 리얼 스테이트를 배우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자, 가봅시다. 얘는 그러면 DH는 어떻게 표현했죠? 다시. 이 DH는 다시 람다 H, 람다랜다. 라운드 H, 라운드 P, T, dP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거 되게 여러분 심플리파이 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건 요건데 사실 요것도 붙어있어 라는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부했던 건 요건데 사실 요것도 일반항으로 있어. 우리가 계속 일반항을 보고 싶은 거니까 일반항으로 요것도 있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뭔데? CP잖아요. CP. 이게 CPDT죠. 그죠? CPDT. 그래, 프레셔가 고정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있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요거 알고 싶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그죠? 아까 U를 했을 때도 델타 U를 볼륨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 거고, 그게 인터널 프레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한 거고,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사실 조금 다른 건 엔탈피를 T로 나눈 것보다 템퍼처를 P로 나눈 거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죠?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죠. 그죠?
그러면 얘를 살짝 써보죠. 다시. 그러면 요걸 어떻게 쓰냐? 우리가 그 체인 룰을 이용하면 이거 금방 풀 수 있어요. 모든 거는 칼큘러스 때 배우죠. 그죠? 우리는 칼큘러스 때 배운 걸 그냥 써보면 됩니다. 그죠? 요거 어떤 A가 BC의 펑션이면, 그죠? A가 BC의 펑션이면 이렇게 됐을 때 요게 가능하죠. 라운드 A를 라운드 B로 미분하고 C가 컨스턴트일 때, 그리고 라운드 B를 C로 미분하고 A가 컨스턴트일 때, 라운드 C를 라운드 A로 미분하고 B가 컨스턴트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2다. 이게 체인 룰이에요. 이게 체인 룰이에요. 그죠? A, B, C가 독립변수인 거죠. A, B, C가 독립변수고, B도 A, C의 펑션이고, C도 A, B의 펑션이고, A도 B, C의 펑션일 때, 이때 이런 식으로 A를 B로 나누고, B를 C로 나누고, C를 다시 A로 나누고, 이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2다. 이거 오일러 체인 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뒤에다 갖다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HPT의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지금. H와 P와 T의 릴레이션십이니까 요 릴레이션십을 가져와서 표기해보면 이런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여기 있으니까 요게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얘네를 넘겨주면 이런 이퀘이션으로 바뀌겠죠? 바뀌죠?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요게 뭐죠? 요게 CP예요. 그죠? 요건 뭐죠? 요게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나 줄을 못 쓰네. 줄 타임스 코에피션트예요. 요게 이렇게 쓰죠. 뮤를 씁니다. 뮤. 요게 줄 타임스 코에피션트 뮤예요. 요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쓰면 엔트로피 변화는 라운드 T, 라운드 P, H에 CP, DP 플러스 CP, DT 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나타날 수 있나요? 여기? 나타날 수 있나요? 이상한가? 마이너스. 이렇게?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줄 탐슨 코에피션트예요. 그리고 사실 요게 우리가 히스토리컬리 이거를 사람들이 더 원하던 사실 이퀘이션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요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써놓고 왜 저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 그지? 이상하잖아.
1도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요거를 훨씬 많이 씁니다. 요거. 요즘이 아니지. 10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50년 전. 이게 아이소서멀 듀얼탐스 코에피션트예요. 그래서 얘를 U라고 쓰고 얘를 UT라고 써요. UT. 어쨌든 얘를 하나 똑같아요. 사실 얘를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얘네를 알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단순해.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단순한데 우리는 리얼 스테이트를 보고 싶어. 리얼 스테이트를 보고 싶은데 리얼 스테이트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것도 봐야 돼. 그래서 요거 관측해서 요거 갖고 있으면 리얼 스테이트 보여. 근데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줄 탐슨 이펙트를 본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를 보는 게 이거야. 이걸 보는 익스페리먼트가 먼저 개발됐어. 그래서 이걸 본 거야. 지금은 이걸 봐요. 이게 더 쉬워. 이게 관측이 더 쉬워. 그래서 근데 책에 둘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historically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실 쓰임새가 더 많아요. 얘가 하는 게 극저온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게 프레셔를 통해서 템퍼러처 컨트롤 하잖아요. 프레셔를 통해서 템퍼러처를 컨트롤하는 게 이게 극저온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극저온에 4K를 만든다. 2.3K 요즘 막 논문 보면은 1K 머티리얼을 만들었다. 1K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극저온에서만 실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초전도성 이런 거 극저온에서만 실험이 되죠. 그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 인바이러먼트를 만들 때 극저온 상황이 정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프로퍼티가 이거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나 별 차이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이 이퀘이션을 사용한다. 이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리얼한 엔탈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컴포넌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줄 탐슨 이펙트를 어떻게 줄이랑 탐슨이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이것부터 할까? 줄 탐슨 이펙트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얘기해보죠. 자, 저기 뭐예요? T와 프레셔의 함수예요. 그죠? 엔탈피가 가만히 있을 때. 그죠? 이게 아이스엔탈픽한 상황에서 T랑 P가 바뀔 때예요. 그죠? 아이스엔탈픽한 상황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엔탈피가 에너지니까 단열 상황에서 그죠? 정확하게 단열 상황이라고 보기보단 엔탈피가 안 변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엔탈피가 안 변하는 상황이 리얼 스테이트에서 일반적으로는 단열 상황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프레셔가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템퍼러처랑 프레셔의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템퍼러처랑 프레셔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자, 아이디얼 가스다. 아이디얼 가스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템퍼러처 프레셔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프레셔가 바뀐다고 템퍼러처가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라는 거, 이게 지금 엔탈피가 고정이잖아. 이게 템퍼러처 디펜던시 한 이퀘이션이잖아요. 그죠? 프레셔가 바뀐다고 템퍼러처가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프레셔 바뀌면 어떻게 돼? 볼륨 바뀌어야지. 프레셔 바뀌면 볼륨 바뀌어야지. 왜 템퍼러처가 바뀌어? 그죠? 왜냐하면 열출입이 없는데, 지금. 열출입이 없는데 왜 템퍼러처가 바뀌어? 근데 프레셔에 따라서 템퍼러처가 리얼하게 봤을 때는 바뀌어. 제가 예전에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얘기할 때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대충 키네틱 에너지가 Q다. 대충 포텐셜 에너지가 W다. 근데 꼭 맞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꼭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이디얼리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이디얼리도 사실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익스펜전하는 일은
아이디얼 가스도 퍼펙트 가스도 하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보통은 어떻게 바뀔까? 보통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보면 보통 프레셔가 커지면 어떻게 돼? 프레셔가 커지면 템퍼처 올라가? 다시 해보자. 다시. 프레셔가 커지면 이걸 누르니까 템퍼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다시. 프레셔가 커지면 템퍼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프레셔가 엄청 커지면 내려와. 왜지? 최근에 무슨 논문에서 엄청 충돌시켜가지고 드론을 만들어. 프레셔가 엄청 커지면 내려가요. 프레셔가 엄청 커지면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요. 프레셔가 일정한 수준까지 커지면 올라가. 올라가. 왜지? 이유가 있어.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프레셔를 걸었어요, 우리가. 민단 말이야. 밀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자꾸 떨어져.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밀면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데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키네틱 에너지 올라가겠지. 템퍼처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프레셔를 걸면 템퍼처 올라가. 이렇게. 그죠? 근데 더 많이 걸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더 많이 걸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 키네틱 에너지로 쓰던 게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죠? 그러면 템퍼처가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올라갈 때가 attraction. 이게 그죠? 내려갈 때가 repulsion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올라갈 때랑 떨어질 때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요. 이런 식의 그래프. 여기는 쭉쭉 올라가고 여기도 쭉쭉 올라가고 요 변곡점, 꼭지점, 요 최대 포인트를 이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물질이 이래요. 템퍼처에 따라서 모든 물질이 이래요. 있나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게 물질마다 조금씩 그래프가 달라요. 일반적인 물질이라면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차이 있는데 이게 나이트로젠이면 수소는 여기 있고 헬륨은 여기 있어. 이게 우리 처음에 룸템에서 수소는 리펄전만 한다 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룸템에서 수소는 이 동그라땡이 안 나와. 여기가 룸템이면 룸템에서 수소는 이 동그라미가 안 나와. 그러면 다 리펄전 구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룸템에서 수소는 프레셔를 주면 어떻게 된다? 템퍼처가 계속 떨어진다.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온도를 떨어뜨려주면 수소의 어트랙션 구간이 레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요 어트랙션 레인지를 이용해서 쿨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 어트랙션 레인지를 통해서. 요게 헬륨이거든요. 여기 헬륨이 요 어트랙션 레인지 끝이 어디 있냐면 책에 따르면 0도에 있어요. 0도가 아니겠지. 0점 몇 도겠지. 그죠? 어쨌든 헬륨의 어트랙션 레인지의 끝이 거의 0K에 준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쿨다운해서 0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헬륨을 어떻게 해서? 헬륨의 프레셔를 다운시켜서, 그죠? 헬륨의 프레셔를 다운시키면 0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죠? 그죠? 계속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게 라인이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커다란 동그라미 헬륨을 생각합시다. 헬륨을 생각하면 여기가 엔트로피컬리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프랙티컬리 생각하면 열출입이 없는 상태예요. 열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를 프레셔를 이게 템퍼러처를 고정시킨 다음에 템퍼러를 고정시킨 다음에 프레셔를 엄청 걸어. 여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룸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템퍼러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프레셔를 그냥 주는 거예요. 프레셔 줘.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레셔를 주면은 당연히 이게 클로즈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열출입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힘을 주니까 열출입이 있으니까 템퍼러처가 뭐 그렇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고 여기까지 밀어. 여기 끝까지 밀어. 여기까지 민 다음에 갑자기 프레셔를 빵 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라인을 타고 쭉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뜨려서 이온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저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하냐? 그러면은 왜 이런 짓을 해? 여기도 프레셔를 줘갖고 떨어뜨려도 되는데. 그죠?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컨덴서를 달아요. 컨덴서를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라인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이렇게 쭈르륵 뽑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힛이 안 통하게 더멀리 힛이 안 통하는 애를 막아놔. 스펀지 같은 애를 막아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펌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가스를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옮겨오는 시스템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펌핑을 하지. 여기서 컨덴세이션과 펌핑을 여기서 해요. 여기는 에너지가 엄청 드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죠? 에너지가 엄청 들어. 근데 여기다가 아디아베틱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올리면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갑자기 공간이 많이 치니까 이 내부에 흐르는 프레셔보다 여기 프레셔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익스펜전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자연스럽게 익스펜전을 하면서 프레셔가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연스러운 익스펜전이 여기서 템퍼러처를 다운시키는, 쿨링하는 리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바깥에 있는 대로 하면, 요대로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빵 터지면서 템퍼러처 올라가지. 그죠? 그럼 바깥에 있는 애로 사실 템퍼러처를 바꾸려면 여기를 단열해야 돼. 여기에 내가 에너지, 로터 달고 모터 달고 해갖고 여기서 이제 컨덴세이션 하고 이거를 로터로 돌리고 막 해갖고 빨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아디아베틱 컨디션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여기는 에너지가 계속 들고 있는데 내가 웍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Q를 내가 조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쪽에서 조절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템퍼러처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템퍼러처를 떨어뜨리는 메소드라서 이게 극저온의 환경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메소드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 다 어디 갔어? 그 이퀘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퀘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프랙티컬한 센스고, 프랙티컬한 특성이고, 사실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를 완전히 막는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예전에 엔트로피라고 그랬지? 엔탈피를 완전히 막아 놓는다라는 거는 조금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거의 그런 준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프랙티컬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게 줄 탐슨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줄 탐슨 이펙트를 통한 쿨링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를 그러면 줄과 탐슨은 어떻게 측정을 했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끝났는데? 끝났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시스템은 이거예요. 내부에 공간을 넣고, 이쪽에 가스를 넣습니다. 이쪽에 가스를 넣고, 우리가 언제나 쓰는 좌는 휘시 통하지 않는 좌를 써요. 그 다음에 휘시 통하지 않는 좌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열이 인피니티 높은 머티리얼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바깥쪽에도 공간을 놓아요. 그리고 이 바깥쪽과 이 안쪽에 템퍼러처를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언제나? PVT만 측정하면 돼. 그지? PVT만 측정하면 돼요. 근데 이거 볼륨은 이게 일정하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프레셔와 템퍼러처만 측정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프레셔와 템퍼러처 측정하여 이렇게 놓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사이를 여기를 포러스 메터를 채웁니다. 여기를. 굉장히 포러스티가 작은 포러스 머티리얼을 채워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애들이 이 포러스 머티리얼의 포어를 통해서 기체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기체가 이 포러스 머티리얼을 굉장히 파인한 포러스 머티리얼을 만들면 기체는 여기서 볼륨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기체는 최대한 응축됐다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델타 U를 생각해보죠. 델타 U. 그죠? 델타 U를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프레셔가 있고, 여기도 프레셔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그러면은 요거를 미믹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시린지에, 요 안에 어떤 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걔가 프레셔 I와 볼륨 I를 가지고 있다고, 이니셜 볼륨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걔를 밀어 넣는 거야. 어디다가? 포러스한 메터에 밀어 넣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포러스한 메터에 밀어 넣으면, 얘가 꾹 눌러서 포러스한 메터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포러스한 메터에서의 V는 결국에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노션이요. 포러스한 메터에서의 볼륨은, 왜냐하면 요거를 전체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포러스 메터에 들어가는, 아까 흡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흡착? 그죠? 우리가 어떤 가스가 포러스 머티리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흡착되죠? 흡착되면 걔가 가스로서의 볼륨 발휘해요? 볼륨이 없어지죠? 거의 리퀴드 페이즈에 준하잖아요. 그죠? 훨씬 리퀴드 페이즈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흡착됐으니까. 걔 자유도를 잃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가스와 가스 사이의 디스턴스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볼륨이 거의 끝까지 떨어져. 그죠? 그래서 거의 볼륨이 0으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여기를 다 단열했어요. 그죠? 이게 단열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 막았잖아, 여기. 이 시스템 전체를 막았잖아. 시스템 전체를 막았잖아요. Q는 제로예요. Q 변화랑 제로라서 얘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결국에는 웍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웍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내부에 있던 하이 프레셔 가스겠죠. 당연히 하이 프레셔 가스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 천천히 빠져나갈 거예요. 가스가. 그죠? 엄청 천천히 빠져나가서 사실 어느 중간에 스냅샷을 찍으면 이 프레셔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엄청 천천히 빠져나가는 이 가스가 빠져나가는 스텝을 두 스텝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두 스텝. 이 웍을. 첫 번째는 얘가 포러스 메터에 갇히는 상태. 포러스 메터에서 얘가 빠져나온 상태. 그럼 두 스텝 차이에서의 가장 특이적인 차이는 뭐냐? 당연히 얘랑 프레셔는 다르겠지. 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프레셔는. 스냅샷을 찍었을 때. 그지?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가스가 여기서는 흡착돼 있다. 즉 볼륨이 0에 수렴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이 첫 번째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때 델타 웍, 그 델타 U 이거는 웍이고 웍은 P 델타 V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델타 V가 이니셜 VI가 같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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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죠? 맞나요? 맞네? 그죠? 여기서 VI는 P는 컨스턴트고 P는 컨스턴트 PI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제로에 V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게 웍 원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웍2는 이제 여기에 포러스 메탈에 갇혔어. 그죠? 포러스 메탈에 갇힌 애들이 디퓨전에 의해서 슬슬슬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퓨전에서 빠져나오는데 이제는 자유롭잖아. 그지? 얘가 흡착된 상태가 아니야. 자유롭잖아. 그러면 이 볼륨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겠죠. 이 볼륨이 전체 볼륨 아니야. 그냥. 그죠? 그죠? 가스는 당연히 여기를 랜덤하게 움직일 테니까 이 볼륨이 전체 볼륨일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볼륨이 이렇게 되고, 그죠? 프레셔는 당연히 여기 올린 프레셔일 거고,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dF, vF, v 파이널 마이너스 v, 마이너스 0 이게 뭐 2가 될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맞죠? 근데 웍은 뭐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죠? 그죠? 그죠? 웍은 마이너스 P, D, V라고 썼었잖아. 그죠?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얘야. 내분의 전화야. 그죠? 단열했어. 얘는 단열했고 웍은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더하면 내분의 변화야. 그죠? 그럼 내부에는 변화 U, F 마이너스 U, I는 어떻게 쓸 수 있다? P, I, V, I 마이너스 P, F, V, F라고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U, F 플러스 P, F, V, F는 U, I 플러스 P, I, V, I다. 이게 뭐죠? 이게 엔탈피 파이널이겠죠? 얘는 뭐죠? 엔탈피 이니셜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죠? 그러면 무슨 의미죠? 엔탈피 변화가 없다. 이 시스템에서 엔탈피 변화 없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줄 탐스 임팩트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기서 엔탈피를 고정시키고 줄 탐스 임팩트가 결국엔 템퍼러처랑 프레셔의 함수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제 디퓨전에 나갈 거 아니에요? 디퓨전에 나가죠. 그러면 요거를 스텝샷 씌우면 요것과 요거의 템퍼 차이가 있잖아. 얘랑 얘의 프레셔 차이가 있고 그러면 dp랑 dt의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어디서? 엔탈피가 고정된 개 안에서. 요게 줄 탐스 임팩트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쓴다? 극저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녹화가 중간에 끊긴 거 아니다. 녹음이 중간에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대로 마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끊긴지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빙을 해야 돼?
필요하다면 더빙을 하고 필요 없다면 자를게요. 알겠죠?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해 드리니까.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